네, 안녕하십니까. IBM 온에어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365일 24시간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는 성공 전략 IBM 멘텍 무중단 솔루션을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요, 멘텍의 이진현 부장님 모시고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서버, 이제 서버를 가지고서 이제 많은 업무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네네. 이 서버를 어떻게 하면 중단 없는 환경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서버 중단되지 않으면 그 위에는 애플리케이션도 중단되지 않을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비즈니스 중단되지 않을 거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보면은 이제 이 서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중단 솔루션도 옛날에 메인프레임 뭐 유닉스 많이 실었는데 요즘 또 엑스팔리어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 뭐 차원에서 이렇게 엑스팔리어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그 비즈니스 관련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메인프레임이나 유닉스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됐지만 네네.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윈도우즈나 리눅스 OS의 어떤 엑스팔리어 플랫폼으로 이제 다 전이가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엑스팔리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네. 안정성 면에서도 네. 과거에는 이제 엑스팔리어 그러면 많은 의무 사항을 가지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엑스팔리어 그러면 개인 PC용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지만 네네. 그것들이 이제 그 서버 업무로 쓰기에 충분히 많이 이제 검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엑스팔리어로 많이 알겠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중단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 제가 IT 입문했을 때도 무중단이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용성도 예, 예. 있었고.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무중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뭐 24시간 24/7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뭐 맞습니다. 리얼타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예.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업무들이 이제 서버 베이스의 컴퓨팅 파워에서 업무들이 이제 많이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업무들이나 음, 그다음에 사무 업무들 보면 다 수작업을 해서 많이 운영이 됐지만 네. 지금 이제 중소기업조차도 음, 모든 업무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저희 최근에 생긴 그 고객 같은 경우는 분식집입니다. 오, 네, 분식집 체인점이에요. 네. 근데 그 분식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PO, PO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스 쪽이죠. 이제 네네. 계산에 관련했던 거, 매상에 관련한 이 모든 정보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다 저장이 되고 컴퓨터에서 모든 집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운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매출에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네. 이제 중소기업조차도 이제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서 다 운영이 되고 컴퓨터에서 모든 업무들이 다 전환이 된 사례다 보니 네. 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으로 다 엑스팔리오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컴퓨터는 중단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 명제가 네. 생기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이게 중단되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하드웨어에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중단되는 요인들을 딱 본다면은 그 하드웨어의 컴포넌트들이 아마 장애를 유발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파워가 장애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카드가 장애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서버 플랫폼 자체 네. 그 OS라 그러죠. 이제 OS가 장애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장애가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장표에 보면 예. 논리적 운영 중단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물리적인 것보다 논리적인 게 훨씬 더 많네요, 보니까 80%. 맞습니다. 예, 요새 이제 이 기계를 너무나 잘 만듭니다. 네. 예, 기계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기계 자체적으로는 어떤 오류에서 장애가 나지는 않고요. 극히 뭐 그렇게 뭐 여기 이제 장표 보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15% 정도가 기계의 어떤 물리적인 장애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거고 네. 대부분의 논리적인 장애인데 의외로 관리자 실수들이 많습니다. 아, 사람의 예. 과거에는 이제 그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양산되고 개발되는 것들이 좀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서스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관리자가 이 서스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운영하는 그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가 과거처럼 그 깊게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조작하기 쉽게 응용 프로그램이 가상 나오거든요. 머신까지 또 해서 막 나오잖아요. 예, 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하기 쉽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고치기가 네. 어렵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실수도 많고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또 뭐 패치를 하거나 네. 또 유지보수 뭐 그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때문에 또 다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논리적인 그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레이어별로 예. 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 예.
뭐 다 중요한 것들인데 예, 예. 이 중에서 요즘 어떤 것에 더 뭐랄까 가용성이나 그런 것이 예. 중요시 여긴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고가형을 꾸민다. 음. 그다음에 뭐 이중화를 꾸민다는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고가용을 꾸민다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HA, 네, High 그렇죠. Availability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HA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로 이제 서버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네네. 그래서 이 서버가 장애났을 때 다른 대기 서버를 어떻게 절차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고가형을 꾸민다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 장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단 없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 환경을 꾸밀까.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서버가 장애날 확률보다 네.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디스크에 대한 장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또 어떻게 이중화를 가져가고 네. 실시간으로 이것을 또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한 벌 더 가져갈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요즘 뭐 빅데이터로 그렇고 한 21세기는 데이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멘텍에서 예. 지금 요거 관련된 이제 무등산 솔루션이 있으니까 예, 예. 지금 이 자리에 예. 이렇게 당당하게 예, 보겠죠, 그죠? 네. 그럼 어떤 그 멘텍의 그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예, 예.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저희 솔루션은 크게 이제 MCS라는 저희 네. 그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멘텍 컨티뉴어스 클러스터 서버, 네. 중단 없는 어떤 업무 환경을 꾸며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저희 솔루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단 없는 컴퓨팅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가 그 서버, 네. 근데 서버 안에 운영되고 있는 OS, 응용 프로그램, 네. 네트워크, 네. 뭐 그다음에 컴포넌트 이런 것을 어떻게 이중화할 거냐. 네. 네. 그다음에 장애 났을 때 어떻게 감지하고 장애 났을 때 어떻게 자동으로 또 다른 대기 서버를 설치할 거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클러스터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데이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버를 그렇게 이중화한 거 외에 데이터를 또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이중화를 할 네. 거냐. 예. 물론 그 디스크 자체적으로 레이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드 기능이라 그래서 디스크를 여러 개 연결해서 하나의 디스크가 장애나면 다른 디스크가 즉각적으로 어떤 중단 없이 데이터를 리드를 라이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버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장애나면 레이드로 구성된 그 디스크 세트도 장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드로 구성한 디스크와 다른 서버에 있는 디스크 간에 어떻게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이중할 거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술과 네. 그다음에 그 유저들의 사용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백업을 할 수 있는 이중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또 두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관리 기능입니다. 이제 그래서 클러스터로 구성한 세트가 많은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 났을 때 내가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크리티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또 중간에 파트너사와 네. 이것을 개발을 한 그렇죠. 제조사 쪽으로 어떻게 전파를 할 거냐. 아. 네, 과거에는 이제 장애를 전파하는 방식이 네. 다 전화를 통해서 네.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걸 봐주세요. 어떻게 도움을 더 청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인터랙티브하지가 않고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관리 센터를 그런 저희가 것들 제공. 이게 관리자가 잘 활용되면은 그 어떤 사용자 측은 몰랐는데 예. 그 벤더라든지 예. 그쪽이 먼저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휴가를 갔어요. 네, 휴가를 시스템이 자동 가가지고 좀 알려줄 거니까. 예, 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먼저 전화를 줘서 그렇죠.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인지하게 하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많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게 장애 처리할 때 어떻게 과정이 어떤지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평상시 구성을 본다면은 여기 이제 아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 서버가 있을 거고 하나는 네. 또 대기 서버가 있을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운영 서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네. 대기 서버 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복제를 해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운영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가 있고 대기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죠. 이 두 개의 주소를 하나의 대표 IP로 음. 이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묶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대표된 IP, 아. 그 전문용어로 버추얼 IP라고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버추얼 IP 쪽으로 접속을 해서 운영 서버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서버는 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스탠바이 쪽으로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뭐 외장 어레이를 써서 공유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외장 어레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운영 서버만 가져가게끔 네. 이렇게 락을 걸어줍니다. 스탠바이는 접근을 못하게.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운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다. 음. 그러면 그 장애에 대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 장애가 나거나 뭐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죽거나 네. 아니면 디스크 쪽으로 액세스를 못하거나 OS 자체가 셧다운되거나 이런 요인들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운영 서버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가 힘들다 판단을 내리게 되면 대기 서버 쪽으로 네.
IP 주소를 넘겨줍니다. 아까 그 버추얼 IP를. 그렇죠. 네네. 버추얼 IP를. 어차피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보고 접근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버추얼 IP를 넘겨주고 네. 대기 서버에서 이 운영 서버에서 그동안 구동이 됐던 운영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례적으로 구동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붙여주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IP가 대기 서버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원래 접속하던 IP로 다시 재접속을 통해서 기존의 업무를 이제 연속적으로 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외장 의뢰 공유 방식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외장 의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대기 서버가 가져가고 네. 대기 서버는 자동 운영 서버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가용성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IT 운영하신 분들은 예. 거의 뭐 필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IT를 잘 모르시는 예. 뭐 CFO라든지 뭐 경영자 같은 경우에 예. 야, 이거 뭐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 어? 보험주는 비싼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뭐 몇년 동안 안 일어날 네, 수도 이런 있고. 말씀하시는 예.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IT 운영자에서 예. 뭔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는 뭐 그런 대안 같은 거 뭐 없을까요? 네. 보통 이제 고가형을 꾸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C 레벨에 계시는 분들, 특히 네. CFO 같은 경우 네네. 이제 그 비용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어떤 뭐 흔한 말로 태클이라 그러죠. 그죠? 태클을 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 서버는 놀고 있으니까 여기에 네. 대한 투자를 운영 서버가 똑같은 비용의 투자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음. 쓸까 말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몇 년 동안 장애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네. 너무나 잘한다면.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장애가 났을 때 어떤 그 손해비용, 그거를 가지고서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이 대기 서버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많은 이제 초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 서버를 전적으로 대기 서버만 가져가지는 않고 대기 서버도 다른 업무로서의 어떤 액티브한 서버로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 서버를 운영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장애가 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장표 나가시는 걸 보시면은 저희가 그 액티브 뮤추얼 스탠바이라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시는 예시를 보면은 한쪽은 이제 웹스피어로 운영을 네. 하고 네. 다른 한쪽은 DB2로 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DB2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장애나면 웹스피어 와스 서버로 네. 넘겨줘서 네. 뭐 받은 쪽은 그러면 자기의 웹스피어로서의 와스 운영도 하고 장애가 발생했던 DB2의 데이터베이스 업무 두 가지 네.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뮤추얼 스탠바이 형태로도 운영이 네.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웹스피어만 운영하고 있다가 예. 이 DB2가 오면 또 그만큼 리소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 예, 네, 리소스 그런 필요합니다. 것들은 뭐 요즘 서버에서는 다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저기 장애가 발생했던 서버의 리소스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통계적으로 본다면 서버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실제적으로 한 20%도 못 미치거든요. 그거밖에. 예,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또 가상화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충분한 컴퓨팅 파워는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버도 이제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복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안에 이제 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 이게 솔루션이 깔리게 되면 그 파일 시스템과 볼륨 매니저 사이에 필터 드라이버가 하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드라이버가 하는 역할은 그 운영 서버의 디스크로 들어오는 모든 그 데이터의 블락을 변경된 쓰기 아이오의 블락을 캡처합니다. 네. 캡처를 해서 한 번은 자기 디스크로 쓰고 그와 동시에 변경된 블락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 쪽으로 날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운영과 타겟의 데이터를 동시에 라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이중을 해주는 네. 거죠. 네. 자, 그럼 이것들도 어떤 뭐 모드가 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모드가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복제 모드가 그래서 두 가지 모드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동기면 동기, 비동기면 비동기 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모드만 이제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 솔루션 가지고 동기식, 비동기식 두 가지가 동시에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기하고 비동기의 차이는 뭐냐면 운영 서버 쪽에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네. 그러면 이 변경된 블록을 타겟 쪽에다 보내지 않습니까? 네. 타겟 쪽에 보냈을 때 타겟이 라이트가 될 때 네. 소스도 같이 라이트가 되는 네. 이게 바로 동기식입니다. 동기식. 예. 오케이. 그래서 타겟이 라이트하는 그 시점까지 그 운영이 기다려줍니다. 네네. 운영이 기다려주는 걸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타겟과 문명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동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식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데이터가 운영과 타겟이 100% 일치하게 네. 똑같은 데이터 셋을 가져가는 게 큰 장점인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타겟이 라이트 할 때 기다려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타겟 시스템을 좀 안 좋은 시스템이나 디스크의 라이트 I/O 속도가 좀 느린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다. 디스크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부하도 많이 걸리고. 예, 운영 쪽이 아무리 좋은 운영 장비를 갖다 놓다 하더라도 네. 타겟 쪽의 성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예. 어느 업종에서 예. 동기식이 좀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비동기식이 주로 동기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고 좀 굉장히 중요한 아, 한 트랜잭션이라도 잃어버렸을 때 아, 크나큰 그 오케이. 비용이 네. 발생할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채권 거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네네. 이거는 한 트랜잭션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1억짜리 채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복제로 인해서 그런 네. 내용들이 뭐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데 주로 동기식을 사용하고 네. 그래서 동기식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할 때는 주로 네트워크 이 밴드와이스를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로컬 내에서 HA 구성을 할 때는 뭐 많이 특히 데이터베이스 쪽은 동기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비동기식은 주로 이제 일반 파일을 이제 복제할 때 비동기식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원격지간 복제를 할 때 원격지로 복제를 할 때는 이 네트워크 밴드와이드를 높은 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저 비동기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쪽에 라이트함과 동시에 타겟 쪽으로 날려보내거든요. 네. 대신에 타겟 쪽에 라이트 하든지 안 하든지 운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운영 우는 대로 라이트를 해버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UI도 관리도 되게 예. 직관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아무래도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걸로. 예. 네. 그 UI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얼마나 직관적인지. 네. 저희가 이제 이 MCS를 만들 때 특히 UI적인 측면에서 많이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 HADR을 꾸민다 그러면 그렇게 요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유닉스 중심이 많았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엔지니어나 유저들이 이 HADR을 꾸미거나 할 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제품들은 UI가 거의 없었어요. 네. 다 커맨드 라인이었고 그렇죠. 유닉스 맞습니다. 베이스니까. 예. 그리고 다 스크립으로 다 개발을 네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이러한 그 이중화를 구성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지니어 한두 명이서 많은 이제 세트를 구성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관리자도 아까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서스파티 애플리케이션 들어온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자들 입장에서도 한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그 깊게 이것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유저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쉽게 저희가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장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탭에 내가 감시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자원들 네. 저희가 지칭하는데 디스크 자원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원들,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 서비스들 이런 거에 네. 카테고리별로 네. 이걸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등록을 하고 오른쪽 창에서는 그 등록된 자원들이 이게 로딩이 되는 순서가 있고 다운이 돼야 되는 순서가 네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마우스로 이제 쭉쭉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네네. 연결을 해서 쉽게 HADR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 장애가 정말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예. 정확히 캐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제공하고 있는 건지. 예, 예. 네. 뭐 그런 부분도 저희 이제 UI에서 장애가 어떻게 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가 나면 사실은 요새 이제 한 관리자가 그 관리해야 될 서버도 많고 네트워크 장비도 많고 응용 프로그램도 네네.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알기가 힘든 네네.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CS에서 관리해야 될 네트워크 자원이나 디스크 자원이나 프로세스 자원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장애를 유발시켜서 페일오버가 발생을 한 네. 그 범인이라 그럽니다. 저희는 이제 그 범인을 찾아냅니다. 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줍니다. 마킹을 함으로써 이 자원 때문에 이렇게 페일오버가 됐구나 관리자가 쉽게 인지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요즘 뭐 다들 스마트폰 쓰니까 예. 이렇게 스마트폰을 쉽게 전송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예,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예. 구성 사례를 할까요? 예, 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예. 저희 이제 솔루션 가지고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외장 어레이 공유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장 어레이가 없다. 그리고 요새는 그 로컬 서버만 꾸며서도 그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한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테라급의 데이터를 꾸미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장 어레이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요즘은 서버 한 대 가지고 3테라, 4테라 가지고 꾸밀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뭐 외장하도 또 1테라, 2테라. 예, 예. 그래서 요새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가 1테라 넘어가는 그런 서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로컬 구성만 가지고도 충분한 많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 많은 데이터를 축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 있는 구성에서는 어떻게 고양을 꾸밀 거냐? 저희의 그 실시간 복제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도 네네.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원격으로 떨어뜨려서 네. 그래서 재복구까지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IBM이랑 같이 나오셨잖아요. 네. IBM하고는 어떤 관계이신 건지. 예. 네. 개인적으로 친하신 건 아니고. 네, IBM하고는 굉장히 네. 서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밀접한 관계고 네. IBM 자체로 고가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고가형 소프트웨어는 이제 유닉스에서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X86 쪽에서는 아무래도 IBM도 서스 파티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스 파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IBM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글로벌하게도 IBM의 그 글로벌 솔루션 디렉토리라는 그 전화번호와 같은 옐로우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BM 서버에 인증이 됐고 같이 코오퍼레이팅이 가능한 그 오케이. 검증된 솔루션들을 자, 여기 뭐 하거든요. 글로벌 솔루션 디렉토리거든요. 예. 코리안 솔루션 디렉토리가 아니라. 아니요, 여기 글로벌로 그렇다면 다. 그 예. MCS 것이 예. 이것이 글로벌하게 예. IBM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도 사용되고 그런다는 예, 겁니까? 저희가 IBM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인바운드 콜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사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벤처할 때 해외에 수출하려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글로벌 플랫폼 이렇게 꼭 뭐 구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런 예. 글로벌 벤더들도 우리한테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 네. 굉장히 좋은 게 이제 IBM 내에서 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네. 이런 검증 테스트가 되면 네네. 이게 글로벌하게 다 공유가 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국내 사례인 것 같은데 예. 여기는 뭐 어떻게 유통회사인가요? 뭔가요? 매장이 되게 많네요. 예, 여기가 이제 흔히 아시는 대형마트입니다. 이제 네네. 예, 대형마트가 이제 뭐 보면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계산을 전체 트랜지션을 처리하는 그 포스 서버라 그러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만약 포스 서버가 장애나게 되면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면 아줌마들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줄을 서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런 포스 서버 자체를 이제 이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IBM 서버와 그다음에 저희 MCS가 전국 한 140여 매장에 네.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이게 다 운영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 네. 저기 그렇죠. 매장에는 그렇죠. 그리고 네. 운영 관리자는 다 서울에 있을 거고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고가형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관리센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장애 현황이나 이런 걸 자동으로 다 수집하고 네. 핸드폰으로 다 여러분 이게 지방에 있는 예. 매장에는 사실 IT 전문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예, 전혀 그다음에 없습니다. 뭐 장비도 너무 복잡해서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예. 보면 어뢰가 없네요, 그냥 그죠? 예, 어려가 없습니다. 이게 네. 데이터 양이 뭐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지만 그 용량이 그렇게 그렇죠. 크지는 않거든요. 예. 네. 자, 두 번째 사례는 요거는 어디 여기는 제조사입니까? 제조사입니다. 이제 네. 예, 제조사가 보면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그런 네. 시스템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이제 운영이 여러 대 있고 예, 여기는 스탠바이를 하나를 뒀습니다. 네. 하나를 둬서 요새 이제 가상화 기술을 같이 응용을 한 겁니다. 네네. 가상화 기술을 같이 응용을 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C 레벨에서는 스탠바이에 대한 투자에 좀 인색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스탠바이 서버를 많이 둘러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는 이제 스탠바이를 한 대만 두고 네. 이걸 가상으로 아. 레이어를 쪼개서 네. 예, 그 논리적으로 보면 다 1대1 구성인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3대1, 4대1 구성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요 세트도 그 생산 라인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물리적으로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여러 개로. 예, 예, 맞습니다. 진짜 CFO가 좋아할 만한. 저런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따가 Q&A 시간에 예. 뭐 먼저 두 번째.